안녕하세요. 디포입니다. 오늘은 운동 정보 이런 소통 영상이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평소에 운동할 때 모습을 좀 담고 싶기도 하고, 제가 딱 오늘로 시합이 16주 남았어요. 그래서 어, 대체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 사람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운동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저희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운동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등 운동을 할 건데, 그냥 만약에 좀 제가 하는 운동 루틴 방식 이런 거에서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평소 운동하시는데 루틴을 좀 추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등 운동 구성은 한 5가지 정도 동작을 좀 진행할 건데, 먼저 첫 번째로 풀업, 그 다음에 렉풀, 그 다음에 이제 원암 덤벨 로우, 그리고 이제 머신 2가지를 좀 사용할 건데, 아직 머신 2가지는 제가 정하진 않았어요. 저는 운동을 구성할 때 좀 기계적으로 탁탁탁 정해놓는 스타일보다는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서 좀 머신 운동만큼은 좀 유동적으로 가져가는 편이어서, 풀업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등 운동 중에서는 최고의 프리웨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원래 풀업을 잘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힘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좀 힘들어하는 동작을 진행을 하는데, 풀업 같은 경우는 저는 흉추를 최대한 열어놓고 동작을 진행해요. 그렇게 했을 때 등을 좀 전체적으로 먹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아무래도 흉추를 자꾸 열어줌으로써 제가 느꼈을 때 저의 좀 약점이 등의 아랫부분, 좀 등 하부가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의식해서 흉추를 좀 열어놓고 동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등 운동을 하는데 등 하부에 좀 자극을 느끼고 근육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흉추를 좀 열어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흉추를 열어놓고 하면서 내 팔꿈치를 좀 약간 수축할 때 내외전을 좀 걸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주면 등의 최대 수축 지점에서 좀 큰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풀업을 하는 데 있어서 흉추 여는 게 좀 아직은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그냥 명치에 눈이 달렸다고 생각한 다음에 명치로 천장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러면 허리가 당길 거예요. 허리가 당기는데 여기서 이 견갑을 딱 눌러주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배를 뒤집어 깐다는 느낌으로 버티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 확실히 좀 흉추가 열린 상태에서 풀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풀업이 좀 약점이에요. 제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풀업이 약점이기도 하고, 저는 무엇보다 처음에 그 등의 힘을 좀 최대치로 초반부터 쓰고 싶어서 일단은 스텝을 좀 이용해서 등의 최대치의 움직임과 좀 힘을 자극을 좀 주려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와서 렉풀을 할 건데, 렉풀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 중량, 그러니까 약간 원RM 하듯이 최대 중량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처음부터 이미 풀업으로 충분히 몸이 예열이 돼 있는 상태니까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중량부터 시작해서 저는 100부터 들어갑니다. 100부터 해서 개수를 막 무조건 10개, 뭐 15개 이렇게 채워놓는 개수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조금 고중량의 이제 몸을 받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개수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기능적인 감각만 좀 살리는 편으로 중량을 조금씩 올려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렉풀 하시는데 막 허리 부담이 와서 렉풀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혹시 상체 반동, 상체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보통 렉풀을 할 때 우리가 데드리프트 상단 구간을 하는 동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상체에 힘을 많이 실으려고 해요. 이 렉풀 같은 경우도 햄스트링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데드리프트에서 나온 파생된 동작이기 때문에 햄스트링 통제를 기반으로 지면을 좀 강하게 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팔을 길게 쓰면서 쉽게 생각하면 내 겨드랑이를 꽉 조인다는 생각으로 이 견갑, 그러니까 흉추를 쫙 강하게 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내가 손에 힘이 잘 안 빠진다라고 하시면 이 손에서 이쪽에다 걸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중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스트랩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스트랩은 동작을 할 때 내가 손을 이렇게 놓지 않는 이상 풀리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 이렇게 걸터 놓고 동작을 좀 이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안쪽에다가 놨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중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전환의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상체의 개입이 되게 높아져요. 그렇게 하면서 좀 어떻게든 더 최대 수축을 하기 위해서 흉추를 막 열라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허리가 과신전 되면서 그 허리 부담이 그대로 전달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팔을 길게 쓰면서 지면을, 이 뒤꿈치를 강하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다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절대 허리를 다칠 일도 없을 거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흉추를 걸어 잠그는 상태, 흉추를 걸어 잠근 상태를 동작을 수축과 이완을 하는 중에는 절대 풀리지 않게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은 동작하는데 크게 무리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가 계속 올라가서 혹시 해서 이제 제가 리프팅 벨트를 옆에다 두고 진행을 할 거고, 이지 그립 스트랩을 쓰다가 이제는 끈 스트랩으로 넘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저는 끈 스트랩을 좀 더 선호하긴 해요. 근데 이제 동작을 할 때 뭐 만약에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운동들을 할 때 내가 고중량, 뭐 원RM 같은 그런 쉬는 텀이 길지 않은 운동을 할 때 끈 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 착용 시간이 길어서, 그래서 이지 그립을 처음에 사용을 많이 하다가 고중량 영역으로 왔을 때는 충분히 이 결속이 잘 될 수 있는 끈 스트랩을 이용을 해서 좀 손에서 이제 풀리는 걸 좀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리프팅 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그냥 세게 차면은 보호 효과가 있겠지 하고 차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리프팅 벨트를 실제로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압을 좀 잘 잡는 연습부터 먼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리프팅 벨트를 통해서 내가 복압을 잡는 그 과정에서 벨트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꽉 밀어내는 그 느낌을 벨트가 세게 잡아주죠. 그때 이제 우리의 코어가 되게 안전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세게 찬 다음에 그냥 이 벨트가 알아서 보호해주겠지 하고 동작을 진행했을 때 벨트를 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벨트를 푸는 순간 그 압박을 느꼈던 디스크가 싹 풀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요추에 이제 큰 부담 아니면 충격이 계속 가해져 가지고 허리 부상으로 좀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팅 벨트를 그냥 무거운 무게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차지 마시고 우선 복압을 잡는 연습, 그게 잘 안 될 때는 뭐 테라밴드라든지 아니면 리프팅 벨트를 정말 약하게 차서 내가 복압을 잡았을 때 잡아줄 수 있는 정도로만 일단 보조적인 역할을 좀 해준 다음에 이 개념을 알면은 고중량에서 이제 내가 리프팅 벨트를 세게 착용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리프팅 벨트도 좀 이제 착용을 하면서 계속 한번 지금부터는 한 개씩 혹은 좀 내가 좀 컨디션이 받쳐진다 하면은 한 개 혹은 두 개까지 하면서 계속 스트렝스를 좀 올리는 식의 운동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장 더. 흉추가 걸어 잠긴 상태에서 내 지면을 최대한 쭉 밀고 일어났을 때, 이거는 그리고 사람들마다 흉추의 유연성, 가동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요렇게까지 쭉 밀었을 때 요렇게까지 되는 사람이 있고, 흉추의 유연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 정도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억지로 막 이렇게 고중량에서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내가 끝까지 밀어낼 수 있는 데까지 밀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일자라고 생각하는 상태, 내가 수직으로 완전히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엉덩이가 빠져있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지면을 강하게 밀었을 때 이 엉덩이가 갑자기 안으로 쭉 앞으로 밀려서 들어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햄스트링 통제 기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렉풀도 사실은 후면사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상체로 막 이렇게 일어나면은 지면을 강하게 밀질 못하니까 엉덩이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흉추만 열려요. 근데 이 지면을 강하게 밀면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앞으로 쭉 밀리면서 흉추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랬을 때 뭔가 내가 느꼈을 때는 약간 내가 뒤로 살짝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밀린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났을 때가 남들이 봤을 때 완벽한 일자예요. 그 느낌이 나게끔 처음부터 고중량에서 그걸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적정 중량 혹은 저중량에서 계속 지면을 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그냥 내가 동작을 했을 때 최대 수축 범위, 수축 지점을 좀 파악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원암 덤벨도 많이 진행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렉풀은 중량 다루는 재미가 있습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원판을 끼고 빼는데 좀 지칠 수 있다. 네. 야, 오랜만에 이 바벨이 좀 휘어있는 이 느낌이 나를 또 설레게 하는데. 이건 두 개는 안 될 것 같다. 저기서 이제 고중량을 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원암 덤벨로우를 할 건데 바로 본 세트로 해서 힘들게 할 수 있는 무게로 세팅해서 최대치로 당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스트랩은 이지 그립으로 돌아와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지난번 편측 운동 관련해서 영상을 보셨다면은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리고 펜싱 선수 출신인데 펜싱을 오른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왼손의 힘이 오른쪽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는 왼쪽부터 합니다, 항상. 이 무게가 저한테 그렇게 가벼운 무게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 무게로 그래도 통제라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밑으로 내리는 느낌보다는
대각으로 밀어서 뺀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광배근의 모양에 따라서 광배근이 좀 빗살 무늬 토기처럼 사선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늘려줄 때 좀 대각으로 이렇게 밀어서 뺀다는 느낌으로 했을 때 광배가 최대치로 이완이 되니까 하실 때 한번 대각으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한번 동작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같은 거는 얼마나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프리웨이트에서는 내 호흡이 충분히 돌아왔을 때 에너지가 비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과 내 중추신경계 회복은 또 별개여서 아까처럼 뭐 고중량 이런 프리웨이트를 할 때는 내가 한 2, 3분 정도 쉬었는데 이제 숨이 멎었다, 숨이 이제 차진 않는다 해도 저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한 1, 2분 정도 더 쉬어서 중추신경계 회복까지 좀 더 준 다음에 들어가고, 머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제가 숨이 좀 차 있는데 이 숨 찬 게 좀 돌아오면 바로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머신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진 궤적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스트랩 빼고 진행을 해서 등에 이제 남아있는 힘을 최대한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이 너무 나가지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암풀다운과 하이로우를 좀 섞어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암풀다운의 그립을 좀 와이드하게 잡아놓고 진행해서 좀 광배 타겟을 좀 최대치로 하고, 이어서 케이블 하이로우를 진행할 때 우리가 광배근이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각도가 대각이에요. 대각 각도이기 때문에 암풀다운을 통해서 광배근을 쫙쫙 자극해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로우를 통해서 최대 이완, 최대 수축을 하면서 좀 진행하는데, 특히 하이로우 케이블에서 저는 하이로우 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컨트랙션을 한다 이 뜻보다는 그냥 스퀴즈 한다는 느낌. 그죠? 그냥 수축 이 느낌이 아니고 쥐어 짠다는 느낌으로 꽉꽉. 네.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보디빌딩이랑은 종목이랑은 다른 정말 전문적인 엘리트 선수 생활을 지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이제 시합 보디빌딩 시합 같은 거 하시는데 그런 전문 선수분들이랑 그러니까 보디빌딩이랑 모두가 접할 수 있는 보디빌딩이랑 다른 부분이 좀 있을까요?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엘리트 체육 쪽에 있었다고 해도 그 펜싱 안에서도 생활체육의 개념이 있고요. 보디빌딩도 그냥 진짜 취미로 경험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생업과도 같이 진짜 나 이거 아니면 난 죽을 거야 같은 그런 비장한 각오로 또 이렇게 엘리트 체육인들만큼의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과 뭐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융복합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별개적으로만 봐도 그 안에서의 그 패턴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이런 쪽 보디빌딩 쪽이라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잘 몰랐지만 점점 느끼다 보면서 제가 있었던 그 엘리트 체육과 보디빌딩의 경계가 그냥 딱 벽 하나 허물면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공존하는 느낌처럼. 힘든감은 모두가 같다. 아유, 그럼요. 시합 준비하는데 당연히 긴장되고 힘들죠. 그 뭐 멘탈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느끼는 것만 다를 것 같아요. 뭐 제가 있었던 펜싱 같은 경우는 체급이 있다거나 뭐 목표 체중을 맞춰야 되고 뭐 체형미를 뽐내는 게 아니어서 이제 그 시합에 대한 뭐 성적 혹은 내가 뭔가 지금까지 연습한 게 잘 될지 그리고 이 시합 결과로 인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었다면 보디빌딩에서는 그 체형미를 뽐내기 위해서 정말 몇 개월 동안 식단과 운동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된 삶을 사는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것뿐이지 공통된 뭔가 공간에 이렇게 어우러지지만 않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은 돼 있지만 서로 뭔가 이렇게 물처럼 탁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느꼈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 루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뭐 맨몸 프리웨이트부터 시작해서 바벨, 덤벨, 그리고 머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힘을 좀 최대한 털어냈는데 저희가 D4U 이렇게 좀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저는 제 운동할 때 충족을 해서 항상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풀업, 맨몸 운동하고 바벨 운동, 양측성 운동으로 최대 중량 치고 덤벨을 이용해서 편측 운동 진행한 다음에 머신으로 남아있는 이제 해당 부위 근육을 최대한 털어준 다음에 케이블 운동도 정말 제가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은 케이블의 장점이 어느 구간에 있어도 이 장력을 계속 유지하니까 긴장감, 특히 내가 이제 운동 막바지에 힘이 풀릴 쯤에도 계속 그 긴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렇게 케이블까지 좀 오늘 동작을 해봤는데 다음에도 이제 제가 뭐 다른 부위 운동 루틴 할 때 한 번 더 소개를 한번 드리고 이제 시합이 16주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이 주차별로 변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막 얼굴살도 빠지고 막 몸도 이제 호리호리해지고 이러는 과정을 한번 이 카메라에 담아서 시합까지도 한번 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4U의 큰 놈이었습니다.